1944년 여름, 전쟁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군은 동쪽에서 진격하고 있었죠. 연합군은 노르망디에 상륙했습니다. 독일은 지고 있었습니다. 나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없애야 했습니다. 수용소를 해체하고 유대인들을 서쪽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우슈비츠. 그곳의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은 떨었습니다. 그곳은 노동 수용소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공장이었죠. 도착한 사람 중 80%가 24시간 안에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나머지도 몇 주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신들러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멀리서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우슈비츠로 향하는 열차. 화물칸 안에는 수백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신들러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급한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슈테른이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들러 씨! 신들러가 돌아보았습니다. 슈테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서류를 내밀며 명령서가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신들러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크라쿠프 지역의 모든 군수공장을 폐쇄한다. 유대인 노동자들은 전원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로 이송한다. 1944년 10월 28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에말리아가 폐쇄됩니다. 우리 노동자 전원이 아우슈비츠로. 침묵, 긴 침묵. 벽시계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신들러가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공장 막사에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잠들어 있을 겁니다. 1100명,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들이 죽음으로 향할 것이라는 것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안 돼. 공장 폐쇄 명령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슈테른을 돌아보며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공장을 옮기겠소? 네? 책상 앞으로 걸어가며 체코슬라바키아, 내 고향 브린니츠로. 그곳에 새 군수공장을 세우고 이들을 전부 데려가는 거요. 전부! 믿을 수 없다는 듯. 신들러 씨,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오? 허가가 필요합니다. 베를린의 승인, 지역관청의 승인, 친위대의 승인, 그리고 비용이. 신들러 씨, 이건 정말 불가능해요. 책상을 탁 치며 불가능하지 않소. 나치한테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나? 다 매수할 수 있어. 절박하게. 하지만 당신은 이미 거의 파산 상태입니다. 지난 3년간 모든 것을 노동자들에게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럼 남은 것마저 다 쓰겠소. 신들러 씨. 슈테른의 어깨를 잡으며, 슈테른, 나는 저들을 아우슈비츠로 보낼 수 없어. 절대로. 당신도, 야콥도, 레베카도, 단 한 명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뭘 한 건지. 이제 와서 그들을 죽음으로 보낼 순 없어. 슈테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틀 후 신들러는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는 밤새 달렸죠. 가방 안에는 남은 재산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금과 고가의 시계들, 마지막 남은 현금. 베를린은 폭격으로 반쯤 파괴되어 있었지만 나치 군수 관료들의 업무실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신들러는 나치 군수부의 고위 관료를 찾아갔습니다. 오버슈트룸 반 프러, 상급 대령. 신들러보다 10살은 어린 남자였지만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서류를 보지도 않고 브린리치의 새 공장을? 지금 이 시국에 신들러 씨, 전쟁은 끝나가는 거요. 태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기가 필요합니다. 소련군을 막으려면. 그건 그렇지만 유대인 노동자들을 체코로 이송한다고? 지금 모든 유대인은 집결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는데. 조용히, 하지만 명확하게. 제 노동자들은 특별합니다. 3년 동안 훈련된 숙련공들입니다. 그들 없이는 탄약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코웃음을 치며, 유대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신들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검은 벨벳 케이스를 올렸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다이아몬드들이 빛났습니다. 제국의 전쟁 수행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도움에 감사하는 표시입니다. 나치 관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가 다이아몬드를 집어들었습니다.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이송할 계획입니까? 1200명. 1200명이라고? 그건 너무 많은데. 신들루다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 미국 달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들러는 일주일 동안 베를린에 머물렀습니다. 군수부, 친위대 본부, 게시타포, 그는 모든 부서를 돌아다니며 관료들을 만났습니다. 뇌물을 주고 설득하고 거짓말하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가방이 비어갔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사라졌습니다. 금괴가 사라졌습니다. 현금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도장이 찍혔습니다. 승인, 승인, 승인. 마침내 최종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오스카 신들러에게 브륜리츠 군수공장 설립 및 유대인 노동자 1200명 이송을 허가함. 사무실로 돌아온 신들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죠. 양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리스트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을 것인가. 그는 슈테른을 불렀습니다. 슈테른, 노동자 명단을 가져오시오. 전부 서류를 가져오며 1200명의 명단입니다. 1200명 데려갈 수 있어. 100명을 더 채워야 해. 더요? 누구를? 다른 수용소에 아는 사람들 있어. 가족이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명단에 올리시오. 그들도 데려갈 거요. 신들러는 자신의 비서 미미 라인하르트를 불렀습니다. 이 이름들을 모두 타이핑하시오. 정확하게 절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빠뜨리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많은 분들을 1200명 모두 필수 노동자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미미가 타이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들러 씨, 이 중에는 노인들도 있고. 신들러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필수 노동자라고 했소. 이 아이는 겨우 13살입니다. 필수 노동자요. 서류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미미 라인하르트는 밤새 타이핑을 했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죠. 사무실에는 그녀와 타자기만 있었죠. 딸깍, 딸깍, 딸깍. 타자기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종이에 새겨졌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생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방크리, 딸깍. 모세 비베루스타인, 딸깍. 레베카 타넨바움, 딸깍. 사라 스턴, 딸깍.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리스트에 이름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겁니다. 새벽 4시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미가 마지막 이름을 쳤습니다. 딸깍. 1200번째. 새벽이 되자 미미가 완성된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13페이지 1200개의 이름. 신들러는 리스트를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자 800명, 여자 300명, 아이들 100명. 그 중에는 일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72살 노인, 병든 여성, 12살 소년. 하지만 그는 그들의 이름 옆에 직업을 적었습니다. 필수 금속공, 필수 기계공, 필수 용접공.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그들을 살릴 명분이 되어주었습니다. 슈테른이 조용히 방에 들어왔습니다. 리스트가 완성되었습니까? 확인해 보시오. 빠진 사람이 없는지. 슈테른이 리스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노인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어. 이 아이들은 너무 어립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조용히. 나치는 서류만 봅니다. 서류상으로 이들은 모두 필수 인력이요. 그것으로 충분해. 슈테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신들러 씨, 감사합니다. 일어서며 감사는 나중에. 지금은 이들을 기차에 태워야 허. 그 리스트를 완성하는데 신들러의 모든 재산이 들어갔습니다. 뇌물로, 허가 비용으로, 이송 비용으로, 다이아몬드, 금괴, 예술품, 고급차, 마지막 남은 현금까지. 그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월 28일, 이송 당일.
에말리아의 노동자들이 기차역으로 모였습니다. 1200명.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브린니츠로 가는 걸까? 아니면 이것도 속임수일까? 혹시 아우슈비츠로 가는 건 아닐까? 신들러가 플랫폼에 섰습니다. 그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외웠습니다. 한 노인이 신들러에게 다가왔습니다. 야콥이었죠. 손을 내밀며 눈물을 흘리며 신들러 씨, 왜 이렇게까지?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신들러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살아남으시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서 손이 흔들렸습니다. 신들러는 그 자리에 서서 기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성 300명을 태운 열차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표지판이 지나갔습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여성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울었습니다. 기차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친위대가 고함쳤습니다. 모두 내려! 빨리! 짐은 두고 가! 여성들이 플랫폼으로 내렸습니다. 레베카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있었습니다. 300명의 여성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무엇인지. 그날 밤 신들러에게 전보가 왔습니다. 여성 300명, 아우슈비츠 도착, 등록 완료. 신들러가 전보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보를 구겨쥐며 안 돼! 안 돼! 그가 벽을 쳤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신들러 씨, 이미 늦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늦지 않았어. 절대로. 하지만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아직 하나 남았어. 가장 큰 것. 그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다이아몬드. 그의 어머니가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결혼 20주년 때 아내에게 주려고 아껴뒀던 것이었죠. 다이아몬드를 주머니에 넣으며 내일 아침 첫 기차로 아우슈비츠에 갑니다. 혼자 가시겠습니까? 아우슈비츠는 위험합니다. 위험? 지금 300명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위험이 문제요? 다음 날 오후, 신들러의 차가 아우슈비츠의 정문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철문, 아르바이트 마흐트 프라이, 노동이 자유를 가져온다. 신들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눈처럼 내렸습니다. 그는 소장실로 향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소장은 루돌프 헤스였습니다. 차갑고 관료적인 남자. 그는 신들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성 300명을 되돌려달라고? 이미 등록된 수용자들을?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브린니츠 공장의 필수 노동자들입니다.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헤스가 서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든 없든 이미 등록된 수용자는 이송할 수 없어. 조용히.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쟁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헤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누가 명령했고, 누가 도왔고, 누가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는지. 헤스가 황당하다는 듯 신들러를 노려보았습니다.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하지만 누군가를 도운 사람은 다르게 기억될 겁니다. 그가 책상 위에 작은 상자를 올렸습니다. 헤스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빛났습니다. 헤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300명, 그것이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긴 침묵. 헤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로 여성 막사 300명 등록 취소하고 이송 준비해. 여성 막사의 친위대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밖으로 나와.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레베카 타넨바움. 레베카가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사라 스턴. 하나씩 300명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여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가스실로 가는 건가? 하지만 그들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역전으로.
기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물칸이 아니었습니다. 객차였습니다. 신들러가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그를 보았을 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며 신들러 씨! 신들러 씨가 오셨어요! 300명,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은 모두 기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브린니츠로 향하는 기차였습니다. 신들러는 기차가 떠날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기차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1944년 11월 1200명 모두가 브린니츠에 도착했습니다. 단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리스트가 바로 신들러 리스트였습니다. 1944년 11월 1200명이 모두 브릴리치에 도착했습니다. 신들러의 공장은 군수 공장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포탄 제조 공장. 하지만 신들러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죠. 공장 기계들이 돌아갔습니다. 쿵, 쿵, 쿵. 소리는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포탄들은 이상했습니다. 한 친위대 검사관이 찾아왔습니다. 이달 생산량은 500개입니다. 이상한데요. 신들러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검사관님, 전쟁이 힘드시죠? 가족들 걱정도 많으시고. 검사관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를 느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격입니다. 8개월. 브릴리치 공장은 8개월 동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탄약은 단 하나도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불량품뿐이었죠. 신들러는 가짜 생산 수치를 보고했습니다. 검사관이 오면 뇌물을 주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독촉이 오면 핑계를 댔습니다. 기계 고장, 원자재 부족, 기술적 문제. 그의 마지막 남은 돌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보호자였습니다. 1200명의 생명을 지키는. 1945년 봄, 전선이 가까워졌습니다. 대포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쿵, 쿵. 소련군이 오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우리를 죽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신들러는 매일 아침 공장 마당에 나왔습니다. 그들을 보았습니다. 웃어주었습니다. 곧 끝나요. 조금만 더. 1945년 5월 7일 밤, 라디오에서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독일의 무조건 항복이 발표되었습니다. 유럽 전쟁이 종료되었습니다. 신들러가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슈테른이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베를린이 함락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자살했습니다. 제3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슈테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신들러가 슈테른의 어깨를 천천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조용히. 슈테른. 네. 나는 떠나야 합니다. 슈테른이 그를 보았습니다. 나치 당원이었으니까 전범으로 체포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 눈에 나는 그냥 나치일 뿐이에요. 긴 침묵. 내일 밤 모두를 모아주시오. 5월 8일 밤 신들러가 공장 마당에 모든 사람을 모았습니다. 1200명.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모두. 하늘에는 별이 빛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밤의 별이었죠. 신들러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8개월 전 베를린으로 갈 때 들고 갔던 그 가방. 하지만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00명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독일이 항복했어요. 숨죽인 침묵, 그리고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그리고 모두가.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소련군이 곧 도착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한 여성이 외쳤습니다. 우리 집은 없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럼 새로운 집을 만드세요. 새로운 삶을. 살아남았으니까. 여러분은 살아남았으니까. 그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나치당 배지가 만져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빼냈습니다. 황금색 배지. 하켄크로이츠가 새겨진. 이걸 진작 팔았어야 했는데. 이 배지 구무로 만들어졌어요. 이걸 팔았다면 두 사람, 아니
세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차를 보았습니다. 코너에 주차된 검은색 메르세데스. 저 차를 팔아 타면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어요. 10명.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1939년이 아니라 1938년에. 1938년이 아니라 1937년에. 왜 더 많은 걸 팔지 않았을까요?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나는 충분히 하지 못했어요. 침묵. 그리고 슈테른이 다가왔습니다. 그를 안았습니다. 울며 충분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가왔습니다. 레베카, 사라, 야곱, 미미. 1200명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신들러 씨,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뭔가요? 제 금리를 녹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우리 모두가 조금씩. 선물입니다. 신들러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금반지 하나. 작고 단순한 금반지. 하지만 안쪽에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읽어주며. 탈무드에서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은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신들러의 손이 떨렸습니다. 반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왼손 약지에, 결혼 반지 옆에.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200개의 얼굴을 하나하나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로를 잊지 마세요. 여기서 함께 했던 것을, 살아남은 것을 잊지 마세요. 저 역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신들러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1200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명. 그 다음 10명. 그리고 1200명 모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울면서, 웃으면서. 신들러도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1200명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1945년 5월 9일 새벽. 오스카 신들러는 브륜리츠를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1200명의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져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 그것뿐. 전쟁 후 신들러는 독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치 당원이었으니까요. 그는 아르헨티나로 갔습니다. 양계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모피 사업도 시작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는 사업가로서의 재능을 완전히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돈을 만지면 사라졌습니다. 마치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1958년 그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죠. 아내는 떠났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전직 나치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하지만 편지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신들러 유대인, 신들러의 유대인들, 그들이 보낸 편지들. 신들러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낡은 안경을 쓰고. 신들러 씨, 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오스카라고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저는 지금 의사입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편지들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소포도.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신들러 유대인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조금씩 그리고 보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으니 이제 우리가 당신을 살릴 차례입니다. 1962년 이스라엘 정부가 그를 초대했습니다.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 그곳에서 나무를 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열방의 의인을 위한. 신들러가 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그가 흙을 퍼올렸습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들러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 손자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슈테른이었습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슈테른이었죠. 신들러 씨.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오래, 오래. 우리 모두 왔습니다. 당신을 보러. 백발이 되었지만 손자를 데리고 온 레베카가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야코브가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온 사라가 있었습니다. 1200명 중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 2000명, 손자 1500명.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신들러를 가운데 앉혔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티크바, 희망, 이스라엘 국가. 신들러가 울었습니다. 숨기지 않고. 1974년 10월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 신들러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졌습니다. 66세. 늙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의 삶은 너무 많은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슈테른이 곁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날아왔죠. 손을 잡으며 신들러 씨, 유언이 있습니까? 신들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예루살렘에 묻어주시오. 예루살렘에요? 미소 지으며 시온산. 거기 묻히고 싶소. 내 사람들 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슈텔은 네, 내가 충분히 했어. 슈테른이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신들러가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1974년 10월 9일 오스카 신들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난하게, 조용히.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슈테른이 곁에 있었죠. 그의 유해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온산, 가톨릭 묘지. 나치당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유대인들의 성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수백 명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신들러 유대인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들은 관 위에 흙을 뿌렸습니다. 하나씩. 울면서. 안녕히 주무세요, 신들러 씨. 감사합니다, 신들러 씨.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박해받았던 1200명 유대인들의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 2025년 5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의 묘지를 찾아옵니다. 매일, 매주. 노인들이 옵니다. 신들러 유대인들. 이제 90대라 되었지만 여전히 옵니다. 중년들이 옵니다. 그들의 자녀들. 신들러가 구한 사람들의 아들, 딸들. 젊은이들이 옵니다. 손자들, 증손자들. 그들은 묘비 위에 작은 돌을 올려놓습니다. 유대인 전통으로. 제가 다녀갔습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돌이 쌓입니다. 수천 개의 돌이. 한 노인이 증손자의 손을 잡고 묘비 앞에 섰습니다. 90세가 넘은 노인. 1945년 브륜리치에서 나온 사람이었죠. 어린 증손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분이 네 증조 할아버지를 살려주셨단다.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나야. 내가 너의 증조 할아버지란다. 이분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래서 네 할아버지가 태어날 수 있었고 네 아빠가 태어날 수 있었고.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울면서. 그래서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이분 덕분에. 아이가 작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묘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1200명.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2400명. 손자들 3600명. 증손자들 2300명. 고손자들 200명. 2025년 신들러 때문에 존재하는 생명은 8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한 병원, 의사가 아이를 받고 있습니다. 신들러 유덴의 손녀입니다. 뉴욕의 한 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신들러 유덴의 아들입니다. 베를린의 한 콘서트홀,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합니다. 신들러 유덴의 증손녀입니다. 시드니의 한 연구소, 과학자가 연구합니다. 신들러 유덴의 손자입니다. 그들은 살아갑니다. 사랑하고, 일하고, 웃고, 울고, 꿈꿉니다. 신들러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8,500명의 고귀한 생명들. 한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들러 씨가 우리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생명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한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여러 세상을 구한 겁니다. 신들러의 금반지. 1945년 5월 8일 밤 노동자들이 금리를 녹여 만든 그 반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은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그는 1200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1200개의 세상을 구한 겁니다. 거대한 악이 세상을 집어삼킬 때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눈을 감지 않기로, 모른 척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수천 개의 돌이 쌓여 있는 신들러의 묘비. 금빛 글씨가 햇빛에 빛납니다. 오스카 신들러. 1908년에 태어나서 1974년에 잠들다. 정의로운 이방인 예루살렘 시온산에 묻히다. 그가 구한 1200명의 유대인들과 그들의 후손 8500명은 오늘도 그를 기억한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들러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는 작은 응원이 되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께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느낀 감동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 다음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알림을 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